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5G 두 번째 시간 KMW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포트에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도발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KMW가 왜 매력적인지, 지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사면 가격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어게인 2019다. 네, 어게인 2019. 2019년에 그 화려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건 최소한 반 정도는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7만 1,000원이었던 것이 4월에 2021년 4월에 쭉 빠져서 29,500원까지 빠져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747억 원까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MACD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그러한 어떤 그 회복의 기간의 모습을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통사의 수급상을 보면 이제 빨간 것들이 많이 보이죠.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에서 매수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통사의 공매도 추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85만 주에서 87만 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매도 측면에서는 특별히 공매도를 더 추가적으로 막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통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어려웠던 지난 과거. 우리를 늪속에 많이 빠뜨렸던 종목 중 하나가 이 5G죠. 네, KMW는 무선 통신 기주국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 부품 RF라고 그러는데, 이는 무선 통신 부품 및 장비, 야외 조명 등으로 사용되는 LED 사업 등을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주파수 간섭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필터류와 기지국 안테나 일체형 RRA 장비, 대량 다주 입출용 장비 MMR 등 이러한 장비들을 생산하는 그런 핵심 기업이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39.4%나 감소를 했고, 이 때문에 주가가 박살난 거죠. 영업 손실도 279억을 기록하면서 영업 적자가 됐던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보면 RF 필터 및 기타가 54%, RF 시스템이 31%, 안테나가 8%, LED 사업이 7%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라디오 유닛, 그렇죠? 네, 라디오 유닛. 그래서 RF 필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선언하면서 공격적인 5 인프라 구축에 나섰던 2019년 최고 실적을 달성한 이후 줄곧 실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KMW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RF란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죠. 무선 주파수를 방사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방법이 바로 RF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주파수를 이용한 광대역 통신 방식으로 기후 및 환경에 영향이 적어 안정성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높은 그러한 주파수 통신 방법이 바로 RF 통신이죠. 네, 라디오 프리퀀시. 음성 및 기타 부가 기능도 연동할 수 있으면서 전송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패스나 BIS, 버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러한 소출력 전파 통신 공부 RF 통신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RF가 라디오 프리퀀시다. 기존의 주파수와 다르게 빠르게 통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게 RF 방식이다. 여기에 관련된 통신 기지국, 중계기, 거기에 필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동사 KMW는 필터류와 기지국 안테나, 그렇죠. 이것을 일체형으로 하는 RLA, 그다음 대량 다주 입출력 장치 MMR 등 핵심 제품을 개발해서 그래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G 기업 중에서는 아주 핵심 소재 장비죠. 네, 소재가 아니라 핵심 장비를 매출하는 기업이죠. 동사가 이제 2019년 크게 오른 이후 20년, 21년, 22년 3개년 고생을 했는데, 또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죠. 코로나 변이 출현 및 확산세가 전 세계로 이어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프라 투자가 살짝 죽어가면서 동사가 이제 손실까지 나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는 충분히 다시 리오픈이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 일본 등이 크게 이제 나타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통신, 이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그래도 희망은 있다. 글로벌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고객 다변화 수혜가 기대된다. 고객이 다변화됐죠. 국내는 물론 글로벌 5G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재개되면서 동사의 주요 고객을 통해서 국내 매출 성장이
향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회국인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9.8%를 차지하면서 2022년 대비 또 2021년에 89.4%나 증가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대비 삼성전자 매출액이 89.4%나 일어나는 거죠. 전체 매출액 29.8%까지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버라이즌, DC네트워크, 일본 KDDI, NTT 도코모, 캐나다 텔라스죠. 네. 그 다음에 싹텔이라고 그러는 싹텔, 뉴질랜드 스파크, 인도네시안 릴라이언스 지오 등에서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도의 5G 인프라 투자, 미국의 신규 고객 DC 네트워크 등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세로 동사가 전환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일본 통신 장비 업체인 후지츠와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 전체 매출 비율 20.2까지 상승을 했고 또한 일본의 4위 통신 사업자인 라쿠텐 2021년 매출 비중 25.4%까지 올라오면서 다양한 고객이 확보되면서 지난해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투자가 지속되면 매출이 증가하고 또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이익이 증가하면서 동사의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다시 정리하면 2019년에 국내 5G가 들어오면서 선반영되면서 크게 뛰다가 이제 박살이 났죠.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등 여러 상황에 의해서 통신장비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는데 이제 미국, 인도, 일본,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증가하는 그러한 사업이 전개 중에 있다.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고 동사가 다양한 고객 확보를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또한 일본 후지츠와 같이 다른 여러 통신사를 통해서 일본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턴어라운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동사의 장점을 바닥 탈출의 가능성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또 새로운 먹거리들이 시장에서 장착되고 있는데 개방형 무선 접속망 오픈랜이죠. 도입 시도가 이어지는 점도 통신 장비 및 부품 업체들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픈랜이 있기 전에는 투자를 망설였는데 오픈랜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 들어오면서 이제 비용이 줄면서 여러 통신사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란 네트워크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비용을 줄이는 거죠. 다시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각 통신사별로 각각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장비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부분은 서로 함께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주면 DC 네트워크도 사용이 되고 뭐 노키아도 사용이 AT&T도 사용이 되고 뭐 이런 거죠.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특정 통신 장비 업체에 기속되지 않고 각 통신사별 특성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 무선 접속망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지금 현재 5G 인프라 네트워크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한 네트워크 장비 부품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로 선택받아서 주파수 필터 기술을 보유한 KMW는 올해 대량 다중 입출력 장치 MMR을 중심으로 글로벌 SP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어게인 2019년, 어게인 2019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해외 고객 다변화에 성공을 했다. 그렇죠? 2022년을 봐도 그렇죠? 여기에 GM은 라쿠텐, 그 다음에 후지츠, 뭐 이런 기업들, 노키아는 빠졌네요. 네, 또 빠진 것도 있고,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일본 쪽으로 늘어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별 매출액 추이도 다양하게 있다. 2019년에 이렇게 치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사는 중국의 화웨이가 거래를 많이 하다가 화웨이가 이제 철크덕 막히면서 많은 어려움을 좀 당했죠. 그래서 중국의 ZTE 시장을 새롭게 ZTE가 이제 미국의 블락에 미국의 관습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화웨이보다는 ZTE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지금 화웨이는 뭐 중국 내부 시장에서의 사업으로도 그렇게 망하지는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화웨이와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다시 재개하기는 어려운데 새로운 일본 쪽 후지츠, 라쿠텐, KDDI 이러한 일본 쪽 시장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바닥 탈출의 동력을 가지고 있다. 화웨이 충격에서 이미 절연을 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동사는 작년에 마이너스 279억, 올해는 마이너스 한 3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손실이 날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년에 흑자전환으로 턴어라운드하는 5년이 될 수 있다. 턴어라운드 5년이 될 때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죠. 2019년에 1378억까지 올라갔던 게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목숨을 포인트를 줘야 되는 목숨을 건다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줘서 한번 사볼 만하다. 금요일날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좀 포트에 넣는 것은 나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첫 번째 KMW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